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단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물론 우리가 연봉이라는 걸 딱 들으면 이거 과연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지? 한 얼만큼 내가 생각을 해봤지? 뭐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준비하는 지금 뭐 공채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공채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봉을 기재해야 되는 그러한 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연봉에 대한 내가 대략적인 계산이라던가 어느 정도를 작성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러한 얘기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면접중대장 구독자분들께서는요, 과연 내 연봉에 대한 측정,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가 10년 훨씬 넘었죠. 자, 그럴 때, 그때 제 희망 연봉은요, 4천만 원 정도였어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4천만 원의 기준이 지금 생각하면 10년 훨씬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훨씬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좋아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연봉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아, 저 이 정도는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아, 저는요 그 대기업 갈 거예요. 아, 저는 그냥 공기업 갈 거예요. 저는 그냥 금융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는 있지만 여기 내가 목표를 선정한 그 회사의 정확한 연봉, 대략적인 연봉을 그냥 몰라요. 그냥 남들이 조금 더 그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가 좀 더 많이 받는다니까 그냥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상대성으로 뭔가 우리가 직업을 갖거나 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이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우리가 좀 더 좋은 데를 가고 좀 더 효율적인 걸 원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 10년 전만 해도 제 기준은 저는 한 4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어요. 왜 4천이냐? 제가 군대에서 소위 중위 대위를 이렇게 달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소위 때 월급이 저희가 한 150인가 150도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당이 많기 때문에 막 수당이 많은데 그걸 다 합치니까 막 150 정도 됐을 거고, 한 대위 때는 매월 한 200, 한 40, 50 됐나? 한 그 정도 같아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은 대위가 한 4천만 원은 넘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워낙 군인들은 직업군인들 수당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뭐 취업을 할 때도 아, 그래도 내가 나 어느 정도 그 뭐 취업의 경력은 아니지만 돈은 번 사회 경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 4천만 원은 벌던 사람이 갑자기 막 3천만 원짜리 간다. 아, 이거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만의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봉 3천만 원이 좋다, 4천만 원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설정한 이제 목표라든가 그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에 가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와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는 타겟 플랜을 작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잡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4천만 원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세일즈 직무도 있었지만 대기업,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금융권 이렇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금융권을 계속 준비했지만 그 정도의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금융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누구나도 물어본다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잡에 도전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이거는 좀 무조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면접에 관련된 그 스킬들이나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돈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 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죠.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공채를 준비해서 모두가 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뭐 원하는 탑 그 기업 가치가 있는데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단을 봐야 되는데 중소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희망 연봉을 여기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숫자에 대한 근거를 내가 면접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평균 시급이 지금 9,160원이래요. 엄청 높아졌지만 이거를 뭐 주 8시간 기준으로 주휴 시간 포함해서 했을 때는 월 2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봉으로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연봉 3천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 연봉 4천 원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맞다 안 맞다, 그리고 3천이 무조건 안 좋다, 4천이 무조건 좋다, 그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연봉 3천과 연봉 4천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시간을 뒤돌려 본다면 저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고민하잖아요. 1금융권 갈까 2금융권 갈까, 중소기업 갈까 대기업 갈까. 내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1년 2년 이거를 취준을 지금 할까 말까 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사실 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연봉 3천 정도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3천 이하인 기업도 물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 그 다음에 나의 비전, 그런 것이 맞다면. 자, 그런데 제가 그냥 평균은 3천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연봉 3천이면요, 실수령액이요,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한 224만 8천 원 정도 돼요. 224만 8천 원. 자, 그러면 연봉 4천은 291만 원이에요. 약. 그러면 연봉 3천과 연봉 4천 요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연봉 3천은 224만 원이고 연봉 4천은 291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약 그냥 6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너 연봉 얼마야? 나 3천. 너 연봉 얼마니? 나 4천. 오, 대박. 그런데 그게 연으로 봤을 때 한 7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월로 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 6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1,000만 원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느냐? 현실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나의 행복한 시간을 더 뭔가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이 직장 말고 다른 일들을 뭔가 하면서 나의 다른 소득을 또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연봉 낮은 데를 가라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자,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연봉 3천과 연봉 4천, 1,000만 원 차이는 결국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연봉 3천과 연봉 5천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 연봉 3천이 240만 원이었죠? 연봉 5천은 355만 원. 그러면 한 얼마 차이죠? 한 110만 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10만 원이 우리가 지금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제 스스로 이제 돌아봤다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직무를 빨리 들어가서 일을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월급을 빨리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연봉 3천과 연봉 5천원의 차이는 물론 엄청나게 나지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같은 산업군으로 가서 여기에서 경력을 빨리 쌓고 여기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계속적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 돈을 많이 주면은 많이 주는 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대가는 그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하는 강도, 뭐 세일즈의 강도, 그 다음에 근무 시간,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준생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선배로서 그냥 지극히 느끼는 저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려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연봉 3천과 연봉 4천, 연봉 5천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천과 5천의 차이가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한 바로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해서 또 공부를 스스로 또 열심히 해서 또 제2의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이 3천만 원은 그냥 직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외 동안에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을 해서요, 이거를 뭐 월 300만 원, 400만 원 더 나오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분들이 훨씬 더 빠른 성공을 했어요. 물론 연봉이 높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는 보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갈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기업, 금융권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누구나 좋고 비싸고 아름답고 멋진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에 나름대로의 내가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차선의 선택을 계획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행동들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이유가 있다. 그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되면은 내가 좀 연봉이 한 1000, 뭐 500 이거 낮아서 못 갈 것 같은데 나 조금만 1년 정도 하면은 연봉 한 200만 원, 300만 원 뛸 것 같은데 연봉 200만 원, 300만 원 뛰는 것보다 먼저 돈을 벌고 먼저 경험을 쌓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뭐 취업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연봉이 얼마일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연봉이 이 정도가 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나의 진로 선정과 맞는가?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 리스트가 뭘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벌써 남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먼저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